지금부터 문제집하고 요약집을 2개 갖고 오시는데 문제풀이는 그 효과를 얻으시려면 여러분이 문제를 좀 풀어오셔야 돼요. 문제를 답 보고 풀어야 돼? 여러분 스스로 풀어야 돼? 답 보고 그냥 막 체크만 해보는 거야? 그러면 꽝이요, 꽝. 절대 이 방법을 또 하셔야 돼. 문제 풀으라니까 이론 딱 한 번 읽고 문제 풀고 이러지 말고, 그건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는 그렇게 해갖고는 시험장 가기 전에 그러면 여러분 문제 나와주면 잠깐만 나 요약집 보고 이렇게 푸나? 그거 아니죠. 그래서 집에 가시면 요약집 일체 보지 말고 문제 푸세요. 그냥 문제 풀어와. 그냥 여러분 실력이 얼마나 되는지 풀어보란 이야기야. 그리고 풀어보고 모르는 거를 체크해 오시면 돼. 모르는 거를. 그래서 어디까지 풀었냐면 맨 앞에가 계획 파트 나와. 계획 파트. 그리고 그 다음에가 용도지역, 지구, 구역 여기 나올 거예요. 여기까지 풀어오셔야 돼. 용도지역 여기까지. 다 풀어오시는 게 좋은데 또 풀어올 때 연필로 풀어오시고, 연필로 답도 체크하지 마시고, 그래서 나중에 수업 듣고 나서 또 한 번 봐도 새 것처럼 보라는 얘기야. 새 것처럼. 여러분 문제집 2권씩 사셨나? 그렇게 하려면 볼펜 쓰려면 2권씩 사시면 돼. 그리고 한 번 풀고 또 새로 거 한 번 풀고. 근데 그렇게 하실 필요 없잖아. 연필로 하시면 돼. 연필로. 연필로 해서 한번 풀어오고 설명 듣고 집에 가서 또 한번 풀어보고 이런 식으로. 내가 작년에도 이야기했죠. 나는 문제집을 볼 때 아무것도 표시 안 해서 그냥 눈으로만 공부했어. 눈으로만. 그리고 또 풀고 다음에 또 눈으로 또 풀었어. 그래서 나중에는 눈으로 풀어도 답이 바로 보일 정도로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 합격하시는 거야. 표시하시면 안 돼. 표시. 거기다 막 적어놓고 이렇게 표시하면 나중에 공부가 마지막에는 안 돼. 그것만 보이거든. 그것만. 전체를 읽을 줄 알으셔야 돼. 왜냐면 전체 연습하다 보면 이럴 때는 이렇게 답이 나오고 이런 거 여러분 스스로 깨우치셔야 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가시면 여기까지 요약집 읽지 말고 풀어오시라는 얘기야. 요약집 읽고 푸신 사람은 아무 뜻 없어. 그거는 아까 말한 대로 시험 문제 나눠주면 잠깐만 나 요약집 보고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냥 풀어오시면 돼. 여러분 실력대로. 그래서 풀어와서 여러분들이 맞추는 게 있어. 그리고 맞추는 거는 따로 공부 안 하셔도 되겠지. 근데 거기서 틀리는 거나 모르는 거 그것만 공부하면 돼. 여러분 7월에 가면 시간이 부족해. 어떻게 보면. 왜 부족하냐면 이론 공부 따로 문제 따로 이러면 여러분 10분 부족해. 지금 그냥 무조건 문제집에다 맞추면 돼. 문제집에다. 근데 우리 과정을 모르고 이론 또 보고 문제 보고 이러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야. 지금 그냥 문제에다 맞추시면 돼. 그래서 여러분이 부족한 걸 내가 대신 해주는 거지. 요럴 때 부족하니까 이거 요약집 펴세요 하고 그걸 알려주면 그때 공부하시면 돼. 여러분들 그냥 들고만 오시는 거고. 아셨지? 그렇게 해야 효과가 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 자, 210쪽 보시면 도로의 지정 폐지 변경. 도로의 지정 공고 누가 해? 써줬잖아요. 옆에 누가? 허가권자. 그럼 2번 도로의 폐지 변경도 누가 해? 허가권자. 그러니까 오로지 허가권자만 할 수 있는 일이야. 여러분은 못해. 그래서 먼저 지정할 때는 원칙은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필요해. 근데 예외로 심의로 대신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놨어. 이해관계인이 동의받는 게 쉬워요? 심의로 하는 게 쉬워? 심의하는 게 쉽지. 행정청은. 여러분한테 동의해 주세요. 이게 더 어려운 거지. 그러니까 원칙은 동의가 필요하지만 예외는 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바로 이유가 이해관계인이 어디에 있다? 해외에. 해외에 있는데 동의 못 받아. 그럴 때는 심의로 대신. 두 번째,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 도로야.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도로야. 그럼 동의 받을 필요 없이 뭐로? 심의로 대신하라. 근데 폐지 변경은 오로지 동의만 필요해. 예외가 없다 그 말이야. 허가권자 자신이 할 때도 동의를 받아야 되고. 동그라미 2번은 도로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나 건축주 등이 폐지나 변경을 하더라도 신청만 할 수 있지. 신청하는 과정에도 뭐가 필요하다?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시험장 가서 폐지 변경은 심의라는 걸로 대신할 수 없다. 이거 하나만 구분하시면 되고. 오른쪽에 건축선. 2번 건축선 지정.
건축선은 대지와 도로와의 경계선으로 한다. 자, 그 도로가 얼마? 그렇지. 그럼 4m 이상의 도로는 도로 경계선이 뭐다? 건축선이다. 아까 왼쪽 그림. 4m 이상 도로에 도로 경계선이 바로 뭐다? 건축선이다. 그러면 대리 쪽으로 일단 후퇴한 적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지. 그 경계선 자체가 건축선이니까 후퇴한 적이 없어. 근데 2번 예외. 자, 예외 혹시 써졌나요? 예외가 뭐 써진 거 없어? 있어요? 뭐가 있어? 건축선은 어디 쪽으로? 그게 있잖아. 대지 쪽으로 뭐 한다? 후퇴하여 지정. 이게 예외란 뜻이야. 원칙은 그 경계선 자체가 건축선이니까 그 자리 그대로란 얘기야. 근데 예외는 무조건 어디로? 대지 쪽으로 후퇴를 하게 돼 있다. 그럼 후퇴를 하는데 세 가지 이름이 뭐더라? 1번. 1번 뭐야? 소요너비 미달도로. 소요너비란 얼마? 4m. 4m 안 되는 도로가 있다. 그럴 때 후퇴시켜라. 두 번째, 도로 모퉁이 쪽도 후퇴시켜라. 세 번째, 허가권자가 지정한 것도 후퇴시켜라. 하고 맨 밑에 참고사항. 맨 아래쪽에 참고사항.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면적은 대지 면적 산정 시 1, 2의 경우는 포함되지 않고 3의 경우는 포함된다. 이게 시험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지문이야. 요즘에 건축선 시험 문제가 지금 거의 7년 동안 한 번도 나온 적 없어. 근데 대지 면적 산정에 포함된다, 안 된다는 계속 나왔어. 자, 지금 후퇴됐어. 후퇴된 부분을 몇 번에 의한 거는 1번, 2번은 산정하지 않고 3의 경우는 산정한다. 요 내용이지? 이걸 꼭 기억하고 하라는 얘기야. 자, 1번, 2번이 뭐라고요? 소연업이 미달, 도로, 모퉁이 쪽. 이쪽에서 후퇴될 때는 대지 면적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3번, 허가권자가 지정한 경우에는 포함된다. 이거는 반드시 외우시라는 얘기야. 어차피 내용 안 나와. 여러분 시험에서. 왜냐하면 건축선 자체가 예전에는 아주 많이 냈어. 근데 거의 7년 동안은 한 번도 안 냈어. 내용 자체를. 대신에 조금만 물었다는 얘기야. 후퇴되는 거 1번부터 다시 한번. 그러면 소연업이 4m가 안 되는 도로는 4m를 확보해야 될 건데 어떻게 확보할 거냐 그 말이겠죠. 그래서 먼저 중심선에서 후퇴하는 방법이 있고 도로 경계선에서 후퇴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 이 뜻이야. 그러면 중심선에서 후퇴할지 경계선에서 후퇴할지를 뭘로 구분한다? 반대쪽에 도로 반대쪽 이 지문을 찾아내야 돼. 도로 반대쪽이라는 지문이 없다. 그럼 뭘로? 중심선. 반대쪽에 이 말이면 경계선. 이걸 답을 찾아내야 돼. 시험 나온 다음에 그것만 확인하면 다 풀어져. 그러면 이제 중심선일 때는 어떻게 후퇴? 소요너비 2분의 1. 경계선일 때는 소요너비만큼. 찾으셨나? 답 찾는 요령을 알려준 거야. 어떻게 된지는 이제 필요 없어. 이제는 이미 다 지난 이야기고 지금부터는 소연업이 미달 요 지문이 보였어. 그러면 중심선으로 할 건지 경계선으로 할 건지는 뭘로 구분한다? 반대쪽에 이 말이 있다 없다 확인. 없다 그럼 무슨 선? 중심선 소연업이 2분의 1. 자, 경계선 그 반대쪽에 이런 말이 있어. 경계선 소연업이만큼 이렇게. 도로 모퉁이 쪽은 다음 페이지. 그 그림 밑에 동그라미 1번부터 나온 거. 기준표는 그 맨 위에 있는 표를 말해. 그 기준표에 의해서 후퇴하여 지정된다. 그럼 후퇴하여 지정하는데 그걸 용어로 가각전제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도로 모퉁이 나오면 딱 가각전제 이게 나와. 그럼 한자가 가각은 도로 모퉁이란 뜻이야. 전제는 잘라 없애겠다 그 뜻이야. 그러니까 요 내용이죠. 거기에 빗금친 부분. 지금 이게 도로 모퉁이야. 이 부분이. 그때 도로 모퉁이 부분은 건축선이 이렇게 후퇴가 돼. 요 부분이 지금 땅이었는데 후퇴되면서 요게 잘라 없어져. 요걸 뭐라 그래? 가각전제 이렇게 말해. 그럼 가각전제 하는 이유는 회전을 용이하게 한다 그 말이죠. 지금 소방차가 올 때 회전을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게
가각전제 됐다면 어떻게 한다? 더 쉽게 돌아간다 그 말이죠. 그래서 도로 모퉁이를 가각전제 시킨다 이렇게 말해. 그럼 뜻 알았으면 2번 3번을 외워. 도로 모퉁이 나오면 무조건 묻는 게 요걸 기본으로 봐. 그럼 가각전제 하려면 도로 너비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봐. 얼마? 8m 미만일 때야. 근데 그 8m 미만도 양쪽 도로 모두죠. 양쪽 도로 모두가 8m 미만이면 가각전제돼. 그럼 반대로 어느 한쪽이라도 8m 이상 그러면 가각전제 해 안 해? 안 해. 그거야. 그러니까 시험장 가면 모두 8m 미만. 각은 모두 얼마? 120 미만. 그럼 120 이상 그러면 가각전제 안 함. 이러면 되는 거야. 우선 그 두 개가 기본으로 나와. 나머지는 이제 고급 문제거든. 자, 4번. 표에서 가장 많이 후퇴하는 것은 얼마다? 4. 가장 적게 하는 거 2죠? 근데 앞에서 나왔어. 아까 경계선 그러면 경계선 무슨 너비만큼? 소요너비 그래서 그 소요너비가 얼마야? 4m. 중심선 그러면 중심선은 소요너비 2분의 1. 이게 얼마야? 2m지. 그러니까 후퇴하는 숫자가 4 이하 다. 4라는 거를 이쪽에서는 소요너비 2분의 1. 그러면 2m 이 뜻이야. 그러니까 여기도 가장 많이 후퇴할 때는 4. 가장 적게 올 때는 2. 그런데 참고사항. 자, 후퇴 거리는 2, 4가 있고 또 뭐도 있다? 3도 있다. 여기는 3도 있다 그 말이야. 다른 데는 다 2, 4밖에 없는데 여기는 3m 후퇴하는 숫자도 있다 이 뜻이야. 그 다음에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경우는 괄호 속에 무슨 도로라고 써 있어요? 소요너비 이상 도로야. 4m 이상. 자, 봐봐요. 이게 도로고 4m 이상이야. 그럼 이때 요 도로 경계선이 원래 무슨 선이에요? 건축선이야. 원래 이렇게 된 거란 얘기야. 그런데 이런 도로도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대리 쪽으로 건축선을 후퇴시킬 수도 있다는데 이게 누가 하는 일이다? 허가권자만 할 수 있는 일이다 그 말이야. 그럼 허가권자 하더라도 이 단어가 나와야 줘야 돼. 건축물의 위치나 뭐를 환경정 요 지문이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허가권자는 이런 조건이 되면 후퇴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해. 그때 후퇴된 이 부분은 대지 면적 산정할 때 뭐하라? 포함시켜라. 이때는 포함시켜라. 다를 때는 후퇴시키면 포함되지 않는다 요 뜻이거든. 요걸 찾으면 돼. 시험에서 허가권자가 무슨 단어 나오면 요 단어가 나오면 후퇴시키는 거야. 그럼 거기도 숫자는 무슨 지역에서만? 도시지역에서 4m 이하로 이렇게 해서 도시지역에서 얼마? 4. 무조건 가장 큰 수는 얼마야? 4라고 돼 있어. 그 다음에 3번 건축선에 의한 건축 제한. 자, 동그라미 1번, 양고로 1번 있고 2번 도로면 4.5 이하는 출입구나 창문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 구조물은 개폐 시에도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는 구조로 해서는 아니 된다. 4.5보다 중요한 게 두 가지 면이 있어. 첫 번째 무슨 면? 도로면. 시험장 가죠. 지표면 이렇게 주면 다 넘어가. 지표 아니고 도로예요. 두 번째는 무슨 면? 건축선 수직면이야. 건축선 수직면. 수직면은 실제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는 가상의 면이에요. 그것도 넘을 수 없게 하자 그 뜻이에요. 오른쪽에 4절에 가면 구조 재료인데 요거는 오늘 그 참고상 맨 밑에 거 피난층이란 용어만 하나 알면 돼. 피난층. 피난층에 동그라미 1번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이렇게 해놨네. 자, 그럼 보세요. 여기다 1번 끝에다. 그럼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다. 원칙 어디를 말해? 지상 1층. 그래서 피난층 개수가 1개인 경우야. 여러분 지상 1층이 뭐야?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지. 3층에 두면 어떻게 돼? 돼, 안 돼? 옆에 정형외과만 있어야지 그러면.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어디가 1층이 피난층이다 그 말이야. 그런데 문제는 여기야. 예외가 지상 1층에 있고 다른 층에도 있는 경우가 있어. 그때는
두 개 이상이 나올 수도 있다. 이 뜻이야. 이게 왜야? 원래는 무조건 어디가 피난층이다? 지상 1층이 피난층이야. 왜냐? 직접 지상으로 나가려는 곳이 바로 1층이다. 그 말이지. 근데 다른 층에도 있을 수 있다. 요걸 기억해 줘야 돼. 자, 이런 경우. 지금 요게 집 표면이야. 여기는 땅이란 이야기야. 그런데 건물을 지었더니 요렇게 짓는 경우도 있더라. 그래서 층을 나눠보니까 요렇게 돼 있더라. 그러면 요 층도 직접 지상으로 나오고 여기 층도 직접 지상으로 나가겠죠? 이럴 때는 피난층이 몇 개? 2개일 수도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때 보는 면이 층이 2층으로 보여. 이쪽에서 보니까 5층으로 보여. 이럴 때는 가장 많은 쪽에 층수로 본다 이렇게 말해. 좀 이따 요 지문이 나와. 그래서 이게 연결이 돼야 돼. 항상 피난층이 2개 그러면 층수가 같아 달라? 다르다. 보는 면에 따라 다르다. 그때는 어디 쪽으로? 가장 많은 쪽으로 한다. 이렇게 기억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동그라미 2번을 새로 신설했어.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의 피난 안전구역. 그래서 초고층이 얼마라고? 자, 그럼 50층에서 불이 났어. 그럼 1층까지 뛰어내려오면 어떻게 돼? 죽지. 그럼 중간중간에 뭐 하라? 피난할 걸 만들어라. 그래서 그것도 피난층으로 하자. 그 뜻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요즘에 건물이 어떻게 돼? 초고층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걸 신설했다. 그 뜻이에요. 자, 다음 장 넘겨서 5번 체크하세요.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방화지구는 우리가 국토계획부에서 뭐 하려고 지정했어? 화재 예방. 화재 예방하려고 지정한 거죠. 화재 예방하려면 국토계획법에 의한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은 불에 타면 돼, 안 돼? 안 되니까 내화구조로 이렇게 놨어. 또 방화지구 안의 공작물은 불연재료로 이렇게 놨어. 불연재료 불에 타, 안 타? 안 타죠? 그런데 언제는 내화고 언제는 불연이냐 그 말이지. 방화지구의 건축물이냐 공작물이냐 그 차이야. 건축물은 내화, 공작물은 불연이야. 답 찾는 거야. 방금 시험장에서 방화지구 시험 문제 나오면 건축물 나왔느냐 공작물 나왔느냐 그렇게 해서 답 찾으시면 되고, 그 밑에 지하층 맨날 아까 배웠어. 의의는 배웠고 2번 층수 문제. 지하층은 층수에 산입한다 안 한다? 안 한다. 2번 지하층의 바닥 면적은 연면적 산정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이지만 용적률 계산할 때는 연면적에서 뭐는 뺀다? 지하층 면적 빼죠. 요거는 거의 나와 시험에서. 건축법 시험 문제는 여기 기본으로 나와줘. 그래서 오른쪽에서 보면 오른쪽에 네모피 면적 높이 나오죠. 면적 높이 봐도 어차피 못 풀어 시험 문제. 대신에 다음 페이지 가면 2개만 체크하세요. 4번의 연면적. 양괄호 4번 연면적 찾았나요? 바로 나오는 게 그거지. 아까 연면적.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 바닥 면적 합계. 거기서 각층 밑줄 그어봐요. 각층이 어디예요? 지상 플러스 지하. 그러니까 지상이든 지하든 모든 층의 바닥 면적을 합하면 그걸 연면적이라고 그러. 그때 용적률 산정할 때는 연면적에서 다음 면적은 빼줘야 돼. 그게 바로 뭐야? 지하층. 그 다음에 2번에 지상의 어디? 주차. 이 지상에 있는 주차장으로 쓰는 면적도 재배. 그리고 아까 초고층의 피난 안전. 요까지만 봐. 그런 것들은 용적률 계산할 때는 빼고 계산하라. 그 뜻이야. 자, 오른쪽에 5번 층수. 그러니까 면적하고 층수 나면 이 2개는 꼭 알아야 돼. 자, 층수에서 건축물 층수에 산입되지 않는 건 옥상 부분이야. 이때 옥상은 건축 면적 8분의 1 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럼 배운 대로 지하층은 무조건 층수에서 제외되죠. 그런데 옥상은 포함될 수도 있고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야. 숫자만 외워. 8분의 1 이하는 층수에 산입 안 해. 그럼 8분의 1 초과로 나오면 초과는 층수에 산입한다 그래야 돼. 그 다음 2번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축물 어디죠?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성당 생각해 볼까? 성당 가면 공간이 높은데 층은 별로 표시 안 돼 있죠. 또 공연장,
극장, 집회장 이런 데 가면 층 구분이 잘 안 돼 있죠. 그럴 때 높이 몇 미터? 4미터마다 하나의 층. 그래서 아까 3미터 이하로 증축한다. 그러면 그거 뭐하다? 신고사항이다. 이 말이야. 그거하고 연결된 거지. 그 다음에 2번. 건축물 부분에 따라 층수 달리한다. 이거 적어봐. 피난층 2개인 경우. 피난층이 2개일 때는 층이 다르죠. 그럴 때 어느 쪽? 가장 많은 층수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는 게 요거야. 연면적하고 층수 문제. 요런 거는 시험에 나오면 맞출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건폐율 용적률은 이미 상한선이라 해서 국토계획법 시간에 배우셨지? 그런데 양괄호 3번만 확인해봐. 최대 한도는 무슨 법에서 정해? 국토계획법. 그런데 이 법은 그 기준을 뭐 할 수 있다? 완화, 강화. 이게 중요해. 원래 최대 한도는 국토계획에서 정해주는데 직접 건물을 짓는 이 법에 의해서는 그 정해진 최대 한도를 뭐 할 수도 있다? 강화 또는 완화할 수도 있다. 그 지문밖에 안 나와. 그다음 맨 밑에 대지 분할 제한은 하한선이라고 해서 미달되게 분할하면 안 되겠죠? 자, 배운 대로 주거지역 얼마? 다음 페이지. 60, 상업공업 150, 녹지 200, 의외의 용도는 60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7번 건축물 높이 제한. 박스 안에 5개가 있는데요. 1번하고 2번 묶어보세요. 아직 안 묶어주면 1번, 2번은 무슨 법? 국토계획법에 의한 높이 제한이야. 3, 4, 5번만 건축법에 의한 높이 제한이에요. 그럼 높이 제한이 딱 5개다 보니까 이렇게 낼 수가 있어. 그 5가지 이름 다 써주고 높이 제한에 가장 관련 없는 건 이렇게 낼 수도 있어. 그때 2번을 찾으면 돼. 용적률은 간접적이라고 되어 있잖아. 직접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똑같은 높이 제한 중에서도 가장 관련성이 없는 거는 몇 번이다? 2번이다. 이렇게 찾아내야 돼. 원래 용적률은 뭐하고 결합돼야 돼? 건폐율과 결합. 그러니까 항상 건폐율이 중요해. 용적률에 의해서 건폐율이 바뀌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간접적이다 이렇게 말해. 그 다음에 3번 가로구역 단위 높이 제한은 여러분 책에 있는 그대로 한번 읽으면 돼. 그 대신에 그 박스에 보면 4번 1조라는 단어 나왔나요? 1조 그러면 무조건 머릿속에 뭐 나와야 돼? 전용 일반주거. 이게 2개만 나오면 답 맞아. 그러니까 어렵게 공부하지 마. 1조라는 단어가 나올 때 높이 제한은 어디에서만? 전용하고 일반주거지역이야. 그리고 어떤 건물이라고 돼 있어? 모든 건물이야. 그러니까 모든이니까 근린 생활시설 나와도 돼, 단독 나와도 돼, 공동 나와도 되죠. 그리고 뒤에다 정북 방향 하나만 쓰세요. 정북 방향으로. 그러면 1조 문제는 그걸로 끝. 그 다음에 채광. 채광하면 채광은 뭐에 대해서? 공동주택에 대한 높이 제한이야. 그러니까 채광은 뭐에 대해서만?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단 어디는 제외. 일반 중심상업은 제외. 그럼 공동주택도 일반이나 중심상업에서는 높이 제한 안 받아. 그 말이야. 채광 때문에 높이 제한 안 받아. 그거 하면 딱 끝이야. 높이 제한은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고. 다음 페이지 넘기면 뭐 특별건축구역 이런 게 나오는데 지금 여러분이 보실 내용은 아니야. 아직은. 자, 문제 풀 때 하시면 되고. 어디로 가냐면 마지막으로 230으로 보세요. 위반 건축물 나오나요? 자, 1번 위반 건축물의 양괄호 1번. 위반 건축물은 허가나 승인 둘째 줄 끝에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라고만 되어 있죠. 다음 문장 들어가기 전에 취소 뒤에다 이렇게 써봐요. 여기는 취소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부분이야. 결국은 뒤에 읽으면 나오는데 그냥 아예 정리하라는 얘기야. 무슨 건축물 나오면? 위반이 나오면 취소할 수 있다. 아까 허가 쪽에서 나오면 그거는 하여야 한다. 2개만 일단 구분하고요. 쭉 내려오면 이행강제금 나오나요? 이행강제금 찾았나요? 그럼 이행강제금을 아마 필기하신 분들은 어디에 있을 거냐면 234로 넘겨봐요. 적힌 거 있죠? 있나요? 없는 사람은 그때 안 나온 거고 없는 사람은 오늘 필기하고 있는 사람은 그거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위에 밑에 여백이 좀 비어 있나요? 거기다 쓰시면 돼요. 거기다.
자, 벌칙은요, 여러분 책에 있어. 벌칙은 먼저, 번호만 다르고 무슨 벌이 있죠? 행정벌. 그래서 벌칙에는, 공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행정벌이 있어. 그럼 행정벌에는 두 가지가 뭐가 있나요? 행정, 형벌. 그 위에 거 보시면 돼. 행정, 질서벌. 그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말해? 징역, 벌금, 금고 이런 걸 말해. 질서벌에는 과태료. 그건 있고 이제 그 밑에다 행정강제라는 게 있어. 행정강제. 행정강제에는 행정대집행이라는 게 있어. 행정대집행. 문장 그대로 행정청이 대신해서 해준다 이 말이야. 여러분 쉬운 걸로 해봐. 여러분이 우리 영업하려면 간판 같은 걸 설치하죠? 그럼 간판 설치하려면 허가 받아야 돼? 그냥 설치해야 돼? 허가 받아야 돼. 근데 허가 없이 무허가로 간판을 설치하면 행정청에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고지서가 통지서가 나와. 저거 자진 철거 안 하고 나온다는 이야기야. 근데 계속 버텼어. 그럼 어떻게? 행정청이 와서 뜯어가. 그걸 뭐라고 그래? 대집행. 그 절차만 적으세요. 행정대집행은 계고 통지에. 그러니까 계고 통지는 문서로 통지서가 온다는 이야기야. 그래 놓고도 이행 안 하면 대집행 들어가. 이때 대집행할 때 그 소요 비용은 의무자 부담.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이 부담해야 돼. 간판 뺏기고 뜯어가면서 여러분한테 돈 부담하라 이렇게 나와. 뜯어가려면 어떻게 나와? 사다리차도 끌고 올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비용을 다 여러분이 부담한다 그 뜻이야. 그 다음에 강제징수가 있어. 뭐에 의해서 돈 내야 되는데 안 낸다? 그러면 행정청이 직접 강제징수. 행정청 아니면 징수위탁 이렇게 배우셨지. 세 번째가 집행벌. 바로 이 집행벌이 우리가 배우는 이행강제금이야. 그러니까 시험에 이걸 물은 거지. 이행강제금은 자 집행벌의 성격이 있는데 행정벌에 속한다. 맞아? 행정벌이 아니라 행정강제에 속한다. 이걸 냈어 시험에서. 그리고 요 집행벌인 이행강제금은 공법에 있는 게 아니고 행정법에 있어. 행정법에. 그래서 행정법 내용을 출제를 해서 행정법을. 집행벌은 왜 만들게 됐느냐. 벌금과 과태료가 일회성이야. 요 일회성의 흠결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행시까지 뭐 하겠다? 반복해서 부과하겠다는 뜻을 갖고 있다. 요 뜻이야. 그러니까 벌금과 과태료는 한 번만 고지서가 나오고 끝나는데 요건 그 흠결 때문에 그럼 한 번만 내라고 하면 안 되지. 버티지. 그러니까 이행할 때까지 뭐하라? 계속 부과하는 거야. 그러면 이행한다 안 한다?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시험에 이걸 또 냈지.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겠다. 자, 일사부재리는 뭐야? 한 번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국회 같은 데서 회기가 열리면 그때 안건이 올라갈 때 부결되면 그 회기 중에는 넣을 수가 없다는 얘기지. 근데 이건 어떻게? 그거 상관없이 계속 반복한다. 그게 바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적용 안 한다. 요까지 출제한 거예요. 세 번째가 행정벌과 병과할 수도 있다. 이렇게 놨어. 그러니까 행정벌이니까 이거죠. 이거하고 상관없이도 부과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징역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 아니다지. 징역 살건 벌금이 부과됐든 뭐는 이행강제금은 별개다 그 말이야. 별개라는 것은 너는 행정벌이고 나는 뭐다? 행정강제니까 상관없다. 두 가지가 다 부과된다. 이렇게 나. 그래서 행정법 문제를 여기까지 출제를 했어. 행정법 문제를요. 그럼 이제 우리는 이제 공법 시간에 이게 어떻게 나오느냐. 일단 법령을 위반하면 시정하라 또는 이행하라 또는 처분하라 이런 명령이 나와.
일단 위반하면 명령이 나오고 그 명령 받고 이행 안 하면 그때 이행강제금 부과 이렇게 나와요. 이행강제금 부과. 분명히 여러분들이 요거는 중개사법 시험 문제로 나올 수가 있어. 공법은 이런 것까지는 안 내는데 중개사법은 충분히 낼 수가 있어. 자, 예를 들어 법령 위반하면 이행강제금 부과한다. 맞나요? 그럼 틀렸다고 찾아야 돼. 위반했다고 부과되는 게 아니고 명령 받고 뭐 하냐면 이행 안 해야 돼. 여러분 부동산 거래 신고 쪽에 가면 토지거래 허가제 나오지? 거기 이거 나오잖아, 이거. 그때 공법에는 이런 거 안 나와도 중개사법 이런 거 내는 거야. 왜? 절차가 중요하지. 중개사법 하나하나 토시가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이행강제금 부과한다. 공법은 그냥 바로 나오는데 이런 과정이 다 중개사법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현재 우리 건축법에서는 법령을 위반했으니까 여기는 무슨 건축물? 위반 건축물이야. 그럼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일단 시정명령이 먼저 나오고 이행 안 하면 시가 표준액에 일단 100분의 50에 상당한 금액, 그 다음에 100분의 10, 그럼 어떤 걸 위반했냐 이렇게 물으면 100분의 50은 건폐율, 용적률 요걸 초과했을 때. 자, 건폐율 상한선이죠. 그럼 어떻게 나와야 돼? 이하로 그래야 돼. 이하로. 뭐 초과했으니까 위반이야. 그 다음에 무허가 그리고 무신고 요 네 가지 위반. 무허가, 무신고 요런 네 가지 위반에 대해서는 100분의 50으로 이렇게. 자, 일외의 위반. 그때는 100분의 10. 그럼 여러분 시험에서 많이 줬던 게 용도 변경 위반해서 얼마? 100분의 10이지. 용도 변경. 내가 왜 그 용도 변경을 출제했느냐. 출제해 봤는데 여기 용자가 있거든. 또 첫 글자를 외우시면 또 틀릴 거 아니야. 여기는 용적률이야. 용적률. 내가 말하는 용도 변경을 준 거고. 자, 그러면 요로 보면 또 재미가 없어, 이제. 거기에다가 위반을 하면 건폐율은 100분의 80, 용적률은 100분의 90을 또 곱해줘야 돼. 무허가는 100분의 100, 무신고는 100분의 70으로 이렇게. 요거 줄 때는 이제 순서가 어떻게 주냐면 가로 비워놓고 맞게 들어간 거 이렇게 묻겠고 또 한 번 낼 때는 높은 순에서 낮은 순으로 배열된 것 이렇게 묻기도 하고 그래서 건폐율은 요 숫자 외우고 여기까지 해야 문제가 풀어져요. 여기까지요. 그 건축법은 1년에 2회예요. 그래서 2회는 건축법에만 2회야. 그럼 앞으로 어떤 법을 공부하든 이행강제금은 1년에 1회야. 근데 건축법만 2회로 해놨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험 범위가 농지법이 있어. 농지법. 농지법에는 위반을 했는데, 자, 농지법이니까 위반 농지. 여기 위반 건축물. 그럼 농지법에서 뭘 위반했느냐? 여러분, 농지는 아무나 소유가 가능하나요? 뭐 한 사람만? 농사 짓는 사람만 소유해. 그럼 농사 안 짓는 소유했어. 그게 위반이야. 그럼 위반하면 여기는 좀 강력하지. 바로 무슨 명령? 처분명령 나와. 처분명령. 처분명령 받고 이행 안 했다. 감정가격, 개별 공시지가. 요 두 가지 중 가장 높은 가격. 높은 가격에 100분의 25 상당한 금액으로 이게 또 개정상이야. 20밖에 안 줬던 걸 25로 올려놨어. 그러니까 그만큼 더 많이 부과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상당한 금액을 이때는 1년에 1회씩.
그래서 전체적으로 반복, 부가, 징수하겠다. 그래서 이제 반복, 부가, 징수를 하는데 이행했다는 지문이 또 나와. 이행했다 이렇게 지문 나오면 그때는 새로운 것인지 이미 부가한 것인지 두 개로 구분해 줘야 돼. 그래서 새로운 것은 즉시 중지하고 이미 부가한 것은 징수한다. 요거는 농지법, 건축법 다 똑같아. 요 뒷부분 횟수 1년에 1회냐 1년에 2회냐 그리고 요거는 전부 똑같이 나와 시험 문제가. 그럼 숫자가 지금 여러분들 이행강제금이 나오는 게 50, 10, 25. 자, 우리 토지거래 허가제 100분의 10 나오지? 안 배웠나 아직 그까지는? 외울 시간이 없었지 아직은. 나중에는 내가 3개 다 해드릴 거야 나중에는. 지금 해주면 치매를 하거든 내가 치매. 에? 근데 원래 그게 공법에 있었어 원래가. 토지거래 허가제는 국토이용관리, 국토계획관리법, 그 계획법 저 끝에가 원래 붙어 있었어. 그래서 넘어간 것 뿐이야. 내가 해줘도 되는 건데 오늘은 우리 범위에 있는 것만 해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어차피 이건 외우셔야 돼. 왜냐 시험에 가면 이행강제금은 둘 중에 하나는 좀 나와주겠지. 그러면 하나 정도 맞추려면 요거 이해를 해 두시면 돼. 그래서 여러분 책에 나머지는 그냥 있는 대로 그냥 읽으시면 돼. 일단 요게 기본이 돼야 돼. 요게 기본이 되고 나머지는 내가 안 해준 거는 그냥 안 보셔도 돼 아직은. 문제 풀다가 혹시 문제에 뭐가 나온다 그러면 한 번씩 읽으면 되는 거고 지금은 요것만 딱 머릿속에 넣으시면 돼. 요 벌칙하고 요 정도 개념만 넣으시면 이행강제금 문제 푸는 거는 크게 지장 없이 풀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요렇게 해서 이제 건축법 끝내고 다음 주부터 이제 문제풀이 들어가요. 근데 어떻게 좀 끝나면은 표정들이 밝아야 되는데 막 끝나면 표정들이 어둡고 막 힘이 없는 것 같아. 나만 신난 것 같아. 나는 막 끝나서 막 신나거든 이게. 응? 아 지인도 다 해줬구나 이렇게 해서 신나는데 여러분들은 끝내주면 뭐 박수가 아니라 힘으로 해갖고 이거 꼭 내가 말해야 이렇게 얻어먹고 그러냐. 앞으로는 그 끝나면은 재밌고 즐거운 마음으로 점점 합격이 가까워지잖아. 아닌가? 불안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아까 내가. 이 공부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머릿속에 들고 간 사람은 한 명도 없다니까. 중개사법은 중개사법은 하지. 공법은 공법만 할 줄 나머지 내가 해도 똑같아. 그 과목 선생님들이 자기 과목이나 잘하는 거지 나머지 과목 할지도 몰라. 근데 나머지 과목은 다 우리 강의한 사람들도 시험 보러 가면 다 똑같아. 그냥 긴가 민가 하고 가는 거야. 가서 그동안 많이 본 게 눈에 들어오는 것 뿐이지. 그래서 많이 보는 게 공부다 이렇게 말하지. 외워지지도 않아. 여러분 중개사법 숫자 막 외워가지 그런 거는 되지. 왜 그런 건 그대로 주니까. 근데 나머지 과목 숫자까지는 못 외워. 외워서 되는 게 아니라 이 정도 되면 이렇게 되지 하고 감이 생기는 거지. 그 감 잡기 위해서 여러분 공부하는 거지. 완벽한 공부는 없어요. 여러분 사법시 공부한 사람이 뭐 완벽해서 가나? 우리 대통령 구수했다잖아. 지금 완벽한 게 아니야. 그냥 가서 하다 보니까 어떤 놈은 되는 거고 어떤 놈은 떨어지고 이런 거지. 뭐 그거 완벽한 게 어디 있어. 마찬가지야. 60점 맞는 시험은 더 그래. 완벽한 게 아니고 많이 보다 보니까 시험장 가서 눈에 그냥 많이 들어오지. 예를 들어 5개 지문 중에 3개는 어떻게 해결했어. 2개 남잖아 보통. 그럼 그 중에 어떻게 돼? 많이 보다 보니까 그 중에 다거든. 그럼 그게 답이야.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 여러분들은 무조건 이렇게 완벽하게 하려고 하니까 완벽한 건 강의할 때는 완벽하지. 여러분 강의 안 해도 되잖아. 강의 안 해도 되면 그냥 대충 맞춰도 돼. 대충. 어차피 시험장 가서 맞추기만 하면 되잖아. 자 이렇게 맞은 사람 있잖아. 57.5. 이의신청했어. 이의신청. 그래서 한 문제 이 사람도 합격이요. 떨어졌다가 이 사람도 합격이고 61점 맞은 사람도 합격이고 다 합격이야. 똑같아. 그러니까 이 자격증 시험은 어차피 60점을 맞으라고 주는 시험이거든. 그때 여러분들 중요한 거 그날이야. 그날 가서 제대로 여러분들 배운 대로 쓰고 왔느냐 안 쓰냐 이거지. 뭐 공부 잘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뭐 아주 잘한 건 아니야. 그날 제대로 쓰고 온 거고 좀 아쉽게 떨어진다. 그날 제대로 못한 것 뿐이야. 그러니까 지금 과정은 그때 실수 안 하려고 반복하는 거예요. 실수 안 하려고.
모의고사 보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문제 푸는 것도 여러분 직접 풀어라 하는 게 뭐냐면 그 실수 안 하려고 하는 거 실수 안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자신감 없게 이러지 말고 항상 자신 나는 된다. 큰 소리 이렇게 하고 좀 하시면 돼. 아셨죠? 자, 힘내고 다음 주 문제풀이 합시다. 네.